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지식관리 및 검색 솔루션을 통한 직원의 검색 경험과 업무 생산성 향상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기업의 직원들은 서로 다른 곳에 저장돼 사일로로 격리된 정보를 검색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만 최신성 또는 정확도가 낮은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기업의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닌 담당자들을 위해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식 관리 및 검색 로드맵을 수립해 가치 높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루시드웍스의 권오헌 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루시드웍스 코리아의 권오헌입니다. 저는 지난 27년간 IT 컨설턴트, 빅데이터 솔루션 및 서비스 기획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차세대 지식관리 솔루션 루시드웍스 퓨전의 한국 내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지사장님, 오늘 웨비나는 어떤 내용을 다루실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지난 1년간 우리가 처한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저희 고객들이 이야기하는 주요 당면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시드웍스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고객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45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5분의 시청자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지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지사장님,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워크플레이스를 포함한 기업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네. 비대면이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기업의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고 바뀐 업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네, 사실 지난 1년간 직장인들,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아마도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 장면은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미생의 한 장면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제 갓 입사한 인턴 사원인 장그래가 재택 근무를 바로 맞이하게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재택근무라서 드라마에서처럼 그 동기들의 따돌림과 상사의 무시 이런 것들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과연 일을 제대로 배우고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지난 1년을 분석하면서 재택과 원격 근무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업계마다 느끼는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에서 공통적인 반응은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 즉 기업이 일하는 방식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는 것이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맥킨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좀 인용해 왔는데요. 맥킨지가 9개국 800개의 직업군에 대해서 2,000가지 정도의 업무별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원격 근무의 현황, 그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노동력들을 대상으로 원격과 재택근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죠. 보시는 차트는 맥킨지가 조사에서 보고한 산업군별 원격 근무 시간의 잠재적 비율입니다. 밝은 파란색이 그 비율의 최대치이고요. 남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영역은 생산성을 손해보지 않고도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높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금융과 보험 산업에서는 생산성의 손실이 없이 75% 정도의 업무를 원격 또는 재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맥킨지 조사 결과는 지식 기반 산업일수록 생산성의 손실 없이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잠재적 비율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농업이나 요식, 건설, 물류, 제조 등 원격 근무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산업군에서는 그 비율이 아마 다르겠지만 보통 원격과 현장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이 확산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기업이 대비할 것이냐는 사실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장면이 그리울 수 있으실 텐데요. 기업들이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요. 외부적으로는 고객을 위한 지원 능력도 극대화시켜야 되죠. 이 모든 일들은 가능한 한 현재의 예산을 유지하거나 혹은 줄이면서 또 사정에 따라서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하고요. 이것들이 현재 많은 기업들에서 지식관리 방법론을 새로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업무 환경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가 없었죠. 또 생산성 그 자체가 갖는 그 모호함 때문에 측정하기도 힘들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맥킨지가 실시한 그 설문에서 재밌는 것은 약 41% 정도의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할 때보다 원격으로 일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들은 이 생산성을 그 가치로 환산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생산성을 기준으로 투자 규모를 산정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존에 노후화된 어떤 지식관리 시스템을 대개체하려고 해도 이 생산성의 기대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산성 가치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애트리 경제사회연구실에서 2020년 12월 말에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트렌드, 부제가 이제 완전한 디지털 사회인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생산성의 가치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데이터 총생산 개념인데요. 국가적으로 이제 산출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즉 GDP에 그 데이터의 가치를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데이터는 새로운 권력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치가 얼마인지 가늠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이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로서 지식 데이터가 가진 중요성, 그다음에 그 가치가 수치화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제품이나 서비스와 다른 구조로 그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이 가치로 환산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장표에 재밌는 하나의 예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브립 욥슨이라는 그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그 IT 투자와 생산성에 관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이 데이터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한 달 동안 직장인들에게 구글을 사용하지 않으면 구글을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 $1,000 줄게 라는 제안을 했을 때
이 제안을 수락하는 직장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건데요. 만약 지금 웨비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같은 제안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한 달 동안 구글을 사용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인데요. 뭐 내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뭐 한 달 동안 구글에서 얼마만큼의 도움을 받는지 뭐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계산해 보신다고 하시면 아마도 100만 원은 좋게 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구글에 의존을 많이 의존하신다면, 아니면 뭐 그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에서 보듯이 그 직원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이터의 양, 그죠? 그 다음에 사용량, 뭐, 그 다음에 그 가치,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다양한 형태로 그 가치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로서의 접근성이 얼마나 편하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성숙도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기업들이 원격 근무로 대변되는, 물론 원격 근무가 모든 그 이슈는 아니에요. 하지만 원격 근무로 대변되는 이런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점에서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원, 지식의 가치, 즉 데이터의 가치를 인식하고 데이터의 접근성, 생산량, 활용도,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새로운 지식관리 방법론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가올 원격 근무 환경과 완전한 디지털 시대에서는 데이터와 지식의 가치가 기업의 미래 역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또 자원이고, 네. 또 업무 생산성으로 지표화될 수 있다는 것 잘 이해했습니다. 네. 자, 지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기업들이 이제는 새로운 지식관리 방법론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기업들의 지식관리 환경은 어떤가요? 네, 뭐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유명한 보고서 중에 하나가 있어서 오늘 대신 하겠는데요. 포레스터가 그 조사한 보고서에서 오늘날 지식관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직원들이 원하는 정보나 문서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보통 직원들은 뭐 적게는 2-3개, 많게는 4-5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도 원하는 정보나 문서를 찾지 못해서 결국 담당자나 전문가를 찾아서 문의를 하거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요. 즉 지식이 너무 산재해 있고 찾기도 어려워서 필요할 때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간의 직장 경험에서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조직의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저희 고객들로부터 듣고 보고 확인한 것도 같은 결론인데요. 단적인 예를 들면 자료나 보고서를 직접 뭐 내가 작성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자료를 찾게 되면 그 자료들은 분명 회사 내 시스템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불안하니까 항상 자신의 PC에 별도로 보관을 하죠. 뭐 업무용 포탈이 있는 것도 알고, 뭐 문서 관리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알고,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찾기가 너무 힘들고 또 오래 걸려서 해당 시스템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뭐 내가 만든 자료는 뭐 내 로컬 폴더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자료나 보고서는 어떻게 찾을까요? 제가 만나본 고객들 중 꽤 높은 비율로 뭐 급하지 않은 자료는 그냥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직원한테 요청하고, 진짜 급하면 전화해서 바로 요청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뭐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제 친구 중에 제가 한 명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25년 차 대기업 부장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이 한 5개가 있고요. 하지만 그룹비어 포털을 제외하고, 즉 게시판을 자주 봐야 되니까요. 그룹비어 포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는 하루에 한 번도 접속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도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자료가 필요할 텐데 그럼 어떻게 찾는 거냐? 뭐 검색 안 해? 그랬더니 검색 안 한답니다. 검색을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 일하면서. 그래서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그냥 담당자한테 요청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는 네가 필요한 자료가 누구한테 있는지 다 아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야, 내가 이만 짬밥이 있지. 본사는 물론이고 전국 지사에 누가 어디서 무슨 일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대부분 다 내가 다 알아. 큰 문제 안 돼. 메신저 때리면 바로바로 와. 가끔은 뭐 누가 이제 이직했거나 퇴사해서 없어지면 이제 그때는 자료를 요청해도 찾기도 힘들고 뭐 찾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뭐 너는 뭐 본사 부장이니까 그렇다 치고 너한테 부탁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던 일 중단하고 네가 요청한 자료를 찾아서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 너 회사에도 분명히 업무용 시스템이 있고 뭐 검색을 아마 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지금 네가 그렇게 메신저나 이메일로 요청하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업무 시간을 네가 소모하게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생산성에 어떤 그 영향이 갈지에 대해 생각해 봤냐 그랬더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사실 자기도 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리저리 둘러보기는 한답니다. 하는데 일단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다 접속해야 되는 게 너무 귀찮고 뭐 자료를 찾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뭐 어렵죠. 검색도 사실은 뭐 시스템마다 다 다른 검색 기술을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 찾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메신저로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하는 거죠. 심지어 자료 중에 항상 내가 늘 봐야 돼. 자주 보는 자료들, 매일 봐야 되는 자료들은 그냥 출력해서 갖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이제 지식 관리를 하는 현상을 제가 이제 듣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업마다 IT 수준이 다르고 조직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정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조직 내에 산재한 데이터, 정보, 그리고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원격 근무 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는 대부분들 공감하고 계십니다. 네. 네, 실제 기업의 지식관리 현황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니 지식관리 분야에서 생각보다 기업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인 과제는 또 무엇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앞서 오늘 세 가지 이 과제와 솔루션을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일단 격리된 데이터 그리고 담당자들입니다. 필요한 데이터나 정보, 문서를 찾기 위해서 사실 어디로 접속해야 할지, 그다음에 그 시스템에서 또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할지, 또 어떻게 검색해야 할지 사실 대부분 정확히 모릅니다. 서로 무언가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뭐 최신 버전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또 걱정돼요. 심지어 다른 조직이나 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는 억세스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중복되는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죠.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종종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휴가를 가거나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자료를 아예 못 찾거나 찾더라도 많이 늦어지죠.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오늘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는 이제 앞으로 보실 데모는 저희 루시덕스의 자체 데이터, 내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구현한 지식관리 포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제 1년 동안의 휴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올해 회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문제는 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접속해야 할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분명히 작년에도 봤는데 어디서 어떻게 찾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인사정보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구글 드라이브 공유 폴더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쉐어포인트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 인트라넷 포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통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어디론가 접속해서 검색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데모는 쉐어포인트, 구글 드라이브, 루시덕스의 웹사이트, 그리고 저희 인사정보 시스템 등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컨텐츠를 가져와서 직원들이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루시독스의 지식관리 솔루션에는 내장된 데이터 커넥터가 있는데 이 커넥터는 약 60여 가지의 데이터 소스에서 200여 개 이상의 파일 형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 내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휴일이 언제인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창에 일단 할러데이 스케줄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에 보시면 2001년, 2021년 버전이 가장 먼저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루시독스 퓨전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사용자 행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 검색 주제에 대해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시간 개념으로만 배열한 것이 아니라 사실 사용자들, 조직 내 사용자들이 반응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합친 거기 때문에 즉 행위 기반 기계 학습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이런 행위 정보를 가지고 학습시키고 학습 결과 관련도가 높다고 판단한 결과를 랭킹을 조절해서 이제 배치하는 그런 메커니즘 자체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행위라고 하면 검색어의 입력부터 시작해서 검색을 마치고 나갈 때까지 사용자가 남긴 모든 기록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문서의 클릭, 공유, 인쇄,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하는 모든 행위들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누적되면서 학습의 재료로 활용되는 겁니다. 사실 검색 결과에는 이 검색어와 정확히 매칭되는 컨텐츠만 반환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기존의 키워드 기반의 검색과 별 다를 게 없고요. 관련도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소스에 있는 모든 컨텐츠가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서 사용자들의 직관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식이 습득이 가능하도록 구성됩니다. 마치 구글링 하듯이요. 이렇게 하면서도 보안 정책의 수용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죠. 예를 들면 휴일 일정에 대해서 PDF가 쉐어포인트에 있다고 하면 쉐어포인트의 권한 인증을 사실은 받아야 저 문서를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휴가 일정을 확인했다고 하면 휴가 기간 동안 나를 대신해서 고객을 지원할 담당자를 찾아야 됩니다. 사실 데이터만 찾기 힘든 게 아니라 사람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조직이 성장하고 편자가 바뀌고 사람들이 원격에서 일을 하는 비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조직이나 팀 구성원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검색은 관련 정보나 문서를 반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색어와 가장 관련도가 높은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할 수도 있죠. 검색 결과에 대한 사용자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즉 어떤 직원이 관련성 높은 전문가인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 고객 티켓에 대해서 이슈를 해결한 직원이 누군지, 그리고 그 해당 이슈에 대해서 팀 내 메신저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직원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이런 행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을 추천해주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당면과제의 첫 번째, 격리된 데이터와 전문가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이제 데모로 보여드렸는데요. 모든 직원들에게 이 그림처럼 오과장 같은 경륜 있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일일이 붙여주면 사실 좋겠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원격 근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앞선 데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 빨리 찾고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는 조직 내에 다른 사람들과 필요할 때 즉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포털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이제 내 로컬 폴더가 우선이 아니라 포털 검색이 우선이 되고요. 포털의 지식이 축적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확산되는 효과도 생겨나게 되죠. 즉 루시독스 퓨전의 지식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격리된 시스템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지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보여주신 그 데모 시나리오처럼 관련도 높은 결과를 통해서 직원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지식에 접근하고 또 담당자를 탐다면은 많은 기업들에게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 당면 과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자, 두 번째 당면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뽑은 문제는 개인화 부족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입사원 장글에는 당연히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 또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그 데이터들을 다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툴들과 앱들이 자체적인 검색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제공하죠. 하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결과들이 내가 찾는 어떤 관련성 높은 자료들을 반환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되게 오래 걸리죠. 막 스크롤을 한참 동안 해야 된다거나 검색을 다시 하기 위해서 검색 구문을 변경해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또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힘든 경험이 계속 누적되면 직원들은 사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투자한 그 업무용 어플리케이션보다 결국에 메신저와 이메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지식관리 시스템들에서 이제 검색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요. 김대리, 여기 보시는 김대리가 만약에 이란 원유를 검색했다고 치자고요. 장그래가 또 이란 원유를 검색했다고 치면 사실은 기존 시스템들은 검색 결과가 똑같았을 겁니다. 그래야 하고요. 이란과 원유가 들어간 데이터들을 어쨌든 보여줘야 되니까. 그나마 김대리는 짬밥이 있어서 검색 결과를 보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용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장그래한테 단순히 이란과 원유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와 자료의 리스트들은 사실은 큰 의미 없습니다. 아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 오과장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놓으려면 이 친구는 오늘 밤을 새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처럼 신입사원 장그래는 자기보다 일당이 높은 김대리의 업무 시간을 빼앗아야만 업무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마치 직원들이 서로 협업하면서 생산성을 올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일 열심히 하네. 하지만 지식관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은 직원들이 서로의 생산성을 낮추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장그래가 검색창에 이란이라고 타이핑을 하고 있는 순간 우리가 쇼핑몰에서 보던 것처럼 추천 검색어, 연관 검색어 오과장과 김대리가 최근에 검색했던 이란으로 시작하는 몇 가지 검색어, 검색 구문이 보여지고 검색 결과에는 영업 3팀에서 많이 본 문서나 김대리가 최근에 작성한 문서를 먼저 보여준다면 어땠을까요? 이것이 개인화의 이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데모를 통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후에 설명드릴 건데 그 시그널이라고 하는 개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 시그널에 대한 정보를 저희 지식 포털에서 한번 찾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조직 내 산재한 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두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쉐어포인트, 구글 드라이브, 그다음에 저희 사내 협업 툴인 컨플런스, 그다음에 홈페이지, 그다음에 컨텐츠 관리 시스템, CMS 등에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검색해서 취합했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지금 저희 포털은 이 모든 데이터 소스를 한 곳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별적으로 다 쉐어포인트, 구글 드라이브, 컨플런스에 접속을 해서 일일이 다 검색을 개별적으로 수행해서 취합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 데모에서처럼 제가 시그널이라고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 중에 특정 컨텐츠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컨텐츠를 열어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본 다음에 제가 다음에 다시 접속해서 다시 시그널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전에 클릭한 항목의 결과가 지금 목록의 맨 위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으신데요. 이건 데모라서 저희가 매우 극단적으로 가중치를 반영한 것이긴 합니다만 조직 내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같이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그 시그널들이 모여서 검색 결과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즉 검색 결과의 관련성을 반영하는 기준은 전체 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부서별로 할 수도 있고요. 직원 개인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또 여러 가지 기준을 조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루시더스의 지식관리 솔루션에는 그 시그널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시그널 프레임워크는 사용자의 행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 학습을 수행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들이 좀 더 빨리 습득하고 빨리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후 세션에 대해서 머신러닝이나 그 AI 섹션에서 개인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화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그 다음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보안이 있어요. 컨텐츠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조직별로, 직급별로, 심지어 개인별로 접근 정책이 다른데 이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을 경우에 그런 보안 정책들이 다 어떻게 수용되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데모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 회사 임원 중에 윌이라는 사람이 검색을 하는 경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친구가 만약에 제이슨 스탬퍼라고 지금 직원을 검색하고 있는데요. 인사정보 시스템에서 직원에 대한 정보도 가져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작성했거나 관련된 문서, 컨텐츠들도 검색 결과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윌이라는 임원은 쉐어포인트 컨텐츠가 아까 함께 나왔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로그아웃을 하고 새로운 직원, 트레이라는 직원이 접속해서 똑같이 제이슨 스탬퍼라고 검색을 했을 때 보시면 이 직원한테는 쉐어포인트 컨텐츠가 검색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처럼 루시독스의 지식관리 솔루션은 개인화를 구현하면서도 기존의 보안 정책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그널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그 기계 학습을 통해서 검색 결과가 개인화될 뿐만 아니라 뭐 또 그 외에 다른 기능을 활용해서 그 경험을 더욱 정교하게 개인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자주 봐야 하는 컨텐츠에 뭐 책갈피를 지정한다거나 뭐 성공적으로 검색을 수행한 검색 키워드나 구문, 카테고리, 시간 뭐 조건 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색 조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자료는 매번 검색하지 않아도 저는 내가 이미 저장해 놓은 검색을 통해서 클릭 한 번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보고서는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포털 메인에 그냥 일정 기간 동안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그 개인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여드린 데모처럼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직원들에게 마치 여기 보이는 오 과장님처럼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맞춤형 포털을 구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미 직원들은 일상생활에서 검색을 잘 하고 계시죠. 이들에게는 그저 구글과 같이 뭐 조직 내에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고 검색창만 주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검색을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죠. 예를 들면 어릴 때 네이버로 숙제를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커서 구글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검색창을 열어주는데 주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루시독스의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지식관리 솔루션으로 초개인화된 전사 지식검색 포털 이 부분을 직원들의 개인화 포털로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식관리 솔루션에 개인화가 더해진다면 원격 근무 환경에서도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당면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세 번째 과제는 그 지식관리의 AI 기반 검색 기술, 즉 AI나 ML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것인데요. 지식관리 시스템들이 사용자들, 직원들의 행동을 수집하고 학습하면서 끊임없이 자가 발전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식관리 시스템에서의 검색이 구글링과 같이 유사한 그런 경험을 준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일반 기업들이 이런 식의 고급 AI, ML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개발과 테스트와 그다음에 적용 이후에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그널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한다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사용자가 포털에서 검색을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의 모든 상호작용,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저희가 시그널이라고 하는데요. 뭐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브라우징하거나, 첨부 파일을 오픈하거나, 구독과 좋아요, 북마크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해당됩니다. 즉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한 시그널을 활용해서 검색 품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검색창에 사용자가 입력한 그 키워드 단어만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시그널, 즉 사용자 행위 데이터를 추적해서 활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사용자의 시그널을 더해서 좀 더 풍부한 컨텍스트로 검색을 수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시그널을 활용하면 유사한 문서로 식별할 수도 있고요. 아주 간단한 예로 장거래가 검색창에다가 이란 하고 원유로 검색을 하면 장거래가 속한 영업 3팀 소속 직원들의 시그널을 활용해서 검색 결과를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거래가 입력한 검색어만으로는 검색이 제한적이었을 텐데 거기에 장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즉 그 조직의 시그널 아니면 그 장거래의 뭐 상사의 시그널을 적용해서 훨씬 관련도가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품질 좋은 검색을 경험하게 되면 검색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이 되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검색 결과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을 수동으로 사람이 일일이 관리해서 관련도를 개선시키는 방법은 모든 경우의 수를 반영할 수도 없고 또 수동으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시그널을 수집하기는 하지만 사후 분석을 통해서 즉 이후에 그 사람이 뭐 내일 검색했을 때 다음 주에 검색했을 때 적용하게 된다면 사용자의 의도를 즉각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환경에서는 시의적절한 결과를 줄 수 없으면 쓸모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루시덕스의 지식관리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계학습 기반의 시그널 활용은 끊임없이 자가학습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결과에 즉시 반영할 수 있으므로 검색 품질과 관련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머신러닝이 사용자의 사실은 그 가장 큰 편의성 중에 하나는 시간 절약이죠.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직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그대로 검색을 할 거고요. 뭐 사실 어떤 직원은 코비드 19으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같은 결과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두 단어가 동의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머신러닝을 활용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코비드 19 두 글자를 모두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검색어를 타입하는 순간에도 오타를 수정한다거나 동의어, 또 많이 사용된 검색 구문을 제시하는 등의 이런 작업을 통해서 검색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뭐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뭐 별도의 용어집, 또 사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또 참조해서 검색 편의성을 높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특정 시설이나 부속이 이름이 어려울 경우, 뭐 코드화돼 있을 경우에는 검색할 때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런 사전이나 용어집이 있다면 뭐 첫 글자만 치더라도 뭐 뒤에 유사한 검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름들이나 부속들의 이름을 보여주면 되게 유용할 겁니다.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거 수동으로 이걸 다 관리하는 거가 되게 불편하고 힘들 텐데 어떻게 관리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죠. 루시덕스의 또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 기능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 비즈니스 룰 관리창에서 수작업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쿼리 리라이트 관리창에 보시면 머신러닝이 탐지한 오타, 유의어, 구문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적용할 거냐 말 거냐도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저희는 사용자들의 행위 데이터, 시그널을 활용해서 저런 그 관리창들을 제공하고요. 물론 이런 충분하게 시그널이 수집되고 학습이 이제 완성되지 않은 구축 초기에는 수동 규칙을 활용하는 것을 제가 권장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충분한 샘플이 확보되고 시스템이 제시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품질을 보장한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수동과 자동을 병행하시면서 검색 품질을 높이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고객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 머신러닝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화해 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편리하게 해주고 시간을 절약해 주죠. 만약 조직 내에 데이터 사이언스 조직이 있고 그들이 적당한 학습 모델을 개발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제공하는 파이프라인과 프로파일링을 활용해서 모델을 검증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하면 검색 결과에 반환되는 결과 중에 특정 항목의 순위를 고정시켜서 의도적으로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검색을 수행한 직원들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시물이나 안내문 같은 항목이 상단에 고정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이 강력한 점은 검색어가 항목의 제목이나 본문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데모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검색을 수행했을 때 그 검색에 대한 결과들이 이런 식으로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ROI라고 검색했을 때 특정 컨텐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 건데요. 데모라서 노출되지 않는 컨텐츠가 어떤 것인지 맨 마지막에 표시되도록 한 겁니다. 이 기능은 검색어와는 관련이 있지만 자료가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신뢰도가 떨어져서 직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면과제 3의 결론인데요. 루시덕스의 지식관리 솔루션은 검색에 즉시 활용 가능한 일련의 기계학습 알고리즘 및 모델을 템플릿 형태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한 고급 검색 기능 구현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조직에 전문가가 있거나 자체 개발한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연동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일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관리자 화면에서 관리자 도구와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개발자 도움 없이도 환경을 구성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물론 자체 개발자가 있다고 하시면 훨씬 더 빠른 구현과 실험 그리고 배포가 가능하겠죠. 네, AI와 머신러닝과 같은 신기술 적용 문제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당면한 주요 3가지 과제와 그 해결책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사장님, 만약에 기업들이 이런 당면 과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식 관리 체계를 갖는다면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앞서 여러 가지 그 과제와 솔루션을 설명드렸는데요. 그 초개인화된 지식 관리 솔루션을 하시는 게 이제 저희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아까 생산성의 가치를 제가 지식의 가치, 이 지식의 가치는 데이터의 생산량, 사용량, 접근성, 복잡성 이런 것들로 수치화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이런 분들로 봤을 때 그 데이터 접근성만으로 생산성의 가치를 산정한 고객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객은 약 한 22,000명 정도 직원이 정보 검색 시간을 하루에 5분만 절약한다면 얼마나 비용 절감이 될까라고 계산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5분만 절약한다면 1년에 약 250억 정도의 비용 절감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루시덕스 퓨전을 구축한 후에 측정해보니 평균 9분, 즉 전 직원 평균 9분이죠. 데이터를 많이 검색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절감되었고요. 평상시에 검색을 좀 덜하는 사람들은 그 수치가 좀 작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2배 이상 정도의 예상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기업들이 한번 데이터의 가치, 즉 생산성의 가치를 예측해 보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루시드웍스의 지식관리 및 검색 솔루션을 도입한 고객의 성공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네. 고객들은 어떤 이유로 루시드웍스의 지식관리 솔루션을 도입했고 또 실제 이 비즈니스와 직원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 많은 고객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포춘 100대 기업 중에 한 30개 넘는 기업들이 저희 퓨전을 지식관리 솔루션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국내 고객 중에도 고객명을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이 현재 루시드웍스를 지식검색 포털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공유해 주신 두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PwC는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4대 회계 회사 중에 하나죠. 한 27만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다른 업종보다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이터와 정보, 검색이 필요한 회사입니다. PwC의 핵심 검색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루시덕스의 지식관리 솔루션으로 구축되어 있고요. 이들은 이제 Search as a Service라고 하는 API 기반의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PwC 조직 내에 산지하는 주요한 데이터 소스들, 뭐 주로 컨텐츠 관리 시스템과 제안서 포털인데요. 그 외에도 각종 업무 교육 컨텐츠를 관리하는 뭐 전자도서관, 뭐 티켓 관리 시스템, 뭐 자산 관리 시스템, 심지어 내부 비디오 채널 등을 망라한 단일 인덱스를 구성했다고 하고요. 누구나 이 통합 인덱스에 접근해서 검색을 수행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조직별, 팀별 뭐 워크플로우나 기존 어플리케이션에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즉 뭐 어떤 현업들은 조직 내에서 자신들만 사용하는 아주 프라이빗한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죠. 회계 전문 펌이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그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덱싱을 구성해서 보안성을 유지하는 식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 통합 포털 담당 임원인 비렌 파텔이라고 하는 PwC의 임원인데요. 이분은 루시덕스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결국 데이터, 사람, 전문가, 프로젝트 그리고 회사 전체를 연결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wC가 주기적으로 이제 조사하는 KPI 분석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루시덕스를 도입한 이후에 관련도 개선이 43%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검색 품질이 43%가 개선되었다는 건데요. 관련도는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검색 질의와 문서와의 유사성, 뭐 문서의 최신성, 문서의 품질 및 뭐 사용자 검색 로그와 같은 행위 데이터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검색 품질이 전체적으로 43% 개선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수치는 생산성으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크게 수치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직은 헤비 유저가 5만 5천 명이라고 하고요. 이 5만 5천 명이 하루에 업무 처리 시간을 30분만 절약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몇 천억 정도의 생산성 유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데이터 통계 및 분석 솔루션 전문 회사죠. SaaS인데요. SaaS는 이제 인트라넷 통합 포털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이 고객들이 쓰고 계시던 이제 구글 검색에서는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구글에서 도출하는 결과에 이제 상위 15개가 이제 항상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직원들이 보통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없어서 뭐 페이지를 다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검색을 다시 수행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루시덕스를 도입한 이후에는 상위 탑3, 그러니까 검색 결과 상위 탑3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확률이 70%가 됐다는 거죠. 즉 관련도가 개선되면서 검색의 품질이 확 올라가고 직원들이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웬만한 검색 결과에 원하는 정보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수치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오면 이것들을 가치로 환산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퓨전의 여러 가지 통합적인 지식관리 방법론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권호연 지사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강의하신 동안에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신 질문 몇 개를 골라왔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사내에서 협업 도구로
지라. 지라라고 하는 컴플루언스. 지라, 그다음에 컴플루언스 앤 쉐어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루시드웍스 제품 도입 시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와 또 도입할 경우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랑 같은 환경이신데 저희도 지라, 컴플루언스, 쉐어포인트를 쓰고 있고 저희도 이제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지식관리 포털로 통합을 한 사례인데 사실은 지라하고 컴플루언스 쉐어포인트 자체가 다 검색도 제공하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개별적인 검색을 통해서 수집한 지식과 정보들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커넥터로 이미 지라, 컴플루언스, 쉐어포인트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적인 검색을 수행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나의 검색으로 연관된 지라의, 컴플루언스의, 쉐어포인트에 다 공이 연관된 어떤 관련도가 높은 데이터들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필터링 작업들도 가능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 사실은 뭐 퓨전을 도입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루시드웍스가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데이터 결합 검색 엔진으로 효율적인 지식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데 기존 유사 솔루션인 클라우데라 또 오라클 엔테카와 어떤 차별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고객들 중에도 클라우데라를 활용하시면서도 저희 루시덕스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클라우데라 같은 이제 레이크, 데이터 레이크나 아니면 빅데이터 플랫폼들은 이제 그 기반 안에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 그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작업들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루시덕스가 검색 기반으로 클라우드에 있는 이제 데이터들을 원하는 형태로 추출해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작업들이나 API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사실 차별성이라기보다는 클라우드를 오히려 활용하시는 데 필요한 활용성, 그다음에 그 사용자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라클 엔데카도 사실 저희 고객들이 많이 쓰고 계시다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시는데 오라클 엔데카 같은 경우는 이제 리거시이기도 하고 워낙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엔데카에 있던 지식들을 저희가 새로운 형태 검색 기반으로 바꿔드리고 이 검색 기반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능과 합쳐져서 시그널과 합쳐져서 훨씬 더 많은 엔데카 외에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나 지식들도 통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사실은 개선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클라우데라나 오라클, 엔데카 같은 원래 전통적인 기업들이 갖고 있던 가치들은 또 그대로 존재할 수 있죠. 하지만 루시덕스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시고 그다음에 지식의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강력한 검색이 되려면 모든 데이터가 전자문서화 되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야 하는데 다양한 플랫폼에 여기저기 소산되어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취합 및 관리할 수 있는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이것은 사실은 구글이 하는 것과 같은데요. 구글도 사실은 그 전 세계에 있는 뭐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사실 다 가져오는 게 아니죠. 인덱싱 기법을 쓰고 있고요. 인덱싱에서 그 포맷이 어떻든 간에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이제 엔진이 갖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서화돼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 문서가 사실 텍스트일 수도 있고요. 어떤 PDF나 뭐 쉐어포인트 같은 툴로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의 포맷이 존재할 거고 그 포맷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커넥터가 200개 정도의 포맷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그 메타 또는 그 컨텐츠만 저희가 인덱싱해서 취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 작업들과 데이터 관리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수집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에서 활용하여 분석하기 위해 대용량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것은 복잡하지는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복잡하신 질문이긴 한데 저희가 일단 데이터를 저희가 그 이동해서 가져오지는 않고요. 인덱싱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 쪽에 인덱싱된 데이터를 다른 쪽에 연동하는 작업들은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API를 드리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포맷 형태로 저희가 바꿔서 저희가 예를 들면 원본 소스에서 인덱싱을 구성한 다음에는 이 인덱싱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저희가 변환하는 작업, 뭐 예를 들면 이거를 XML로, 뭐 JSON으로 아니면 그쪽에서 원하는 형태의 다른 포맷, 아니면 DB에다 다시 뭐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사실 이동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다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전달해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요. 방대한 자료나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지만 정보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의 제어도 제대로 돼야 할 텐데요. 이 부분 자료별 분류가 되는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분류 아마 클러스터링이나 클래시피케이션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덱싱을 하면서 저희가 내재된 그 학습 모델들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클러스터링이나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을 저희가 수행합니다. 이것은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도 이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필요하면 간단한 데모로 저 부분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루시드웍스 지식 검색에서 한글은 어느 정도 지원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자체 NLP를 포함하고 있고요. 현재 뭐 한글 지원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한글 문서, 뭐 한글 데이터 다 문제 없이 처리하고 있고요. 혹시 뭐 자체적으로 NLP, 언어 처리 엔진이나 어떤 그런 특정 스페시픽한 모델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발 없이 저희 인터페이스를 수용해서 쓸 수 있는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네. 네, 검색 결과 효율성을 위해 인덱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특정 시간, 즉 새벽이라든지 특정 시간에 인덱싱을 진행하는지 또 검색할 때마다 실시간 인덱싱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인덱싱과 관련하여 속도 저하와 관련된 이슈는 없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조절할 수 있으시고요. 뭐 데일리로 하시는 시간, 실시간이라고 해봐야 거의 리얼타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인덱싱은 주기는 조절할 수 있으시고요.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서 당연하죠. 그리고 그 데이터의 볼륨이나 사실은 그 처리 양에 따라서 당연히 시스템에 부담이 생기게 되고요. 이 부담들은 요새는 이제 아키텍처상으로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해당 인덱싱의 리소스를 배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제가 제공합니다. 어쨌든 네, 물리적인 제약은 당연히 존재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양한 질문에 답변 주신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지사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도 저희가 오늘 최대한 설명드리려고 노력했고요. 저희 찾아주시고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관련해서 필요한 뭐 자세한 설명이나 소개 그리고 데모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식관리 솔루션 루시드웍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베네핏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시고 호응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지식관리 및 검색 솔루션을 통한 직원의 검색 경험 및 업무 생산성 향상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AI 기반 지식관리 솔루션 기업인 루시드웍스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웨비나 영상은 일주일 내에 올쇼TV에 업로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